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인사해야 돼? 여기.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진규입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왜 잡혀오셨는지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단호라고 하고요. 여기 갑자기 위원장님이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일단 끌려왔는데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지개인권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린입니다. 네, 춤추는 기린이잖아요. 네, 춤을 추고 있죠. 요새 발레를 배우고 있어서. 오. 근데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 모였죠, 우리 선생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뭐죠?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저희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뭐고 또 차별금지법으로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모였습니다. 오.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부당한 차별들, 뭐 차이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차이는 이제 뭐 너와 내가 생긴 게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이런 게 다른 거지만 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부당한 차별을 받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사회적으로 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또 얻게 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도 있는데 저라고 말한다면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있겠고 또 성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여성으로서 차별, 요즘에 여성이라고 차별하나요, 사회에서? 네,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죠. 예를 들면 임금 차별이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라든지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었던 거는 모 주류 회사에서 결혼한 여성들 상대로 비정규직을 강제로 전환하거나 임신했을 경우에 퇴사를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고용 차별들이 있겠고 그 이외에도 임금 차별, 그리고 성폭력, 기타 등등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역시 그런 차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본인은 차별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많이 못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임금차별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취업하려고 해도 약간 남자랑 여자랑 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돈을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차별은 사실 뭐 여성 차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법으로 제정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있기도 하죠.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자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받는 차별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으로 다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거기 이제 가서 호소를 한다든지 또 여성이면 나도 여성인데 차별받았어요 라고 또 따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도 있고 또 이 각각이 포용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깡그리 포괄적으로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각각이 있으면?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제 생각은 아니고 한편에서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냥 혐오 발언하고 누가 싫고 나 저 사람 싫어 라고 하면 바로 뭐 법에 걸린다든지 뭐 벌금에 때린다든지 약간 그런 방식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대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생각의 차이는 서로 존중이 돼야 되죠. 내가 뭐 이 커피를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맛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혐오를 한다든지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부정을 한다든지 인간의 존엄 자체를 해치는 그런 말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그 사이를 잘 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줄을 잘 타야 돼요.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야 너 나 못생겼어 정말 싫다. 야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싫어요. 이 표현의 자유인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울 거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그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하고 공원에 꽃을 뽑는 자유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거나 거기에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까지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도대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헌법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존엄한 존재예요. 그냥 그게 그냥 누구에게나 내가 뭐 대구에 살든 서울에 살든 내가 장애를 가졌든 장애를 가지지 않았든 내가 대구에서 또 제일 좋은 대학교 뭐 어디를 나왔든 또 다른 대학교를 나왔든 이런 걸로 정말 우리가 평가를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그리고 이런 걸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인간의 존엄이 가장 우리가 누구에게나 바탕이 돼야 되는 어떤 헌법 이념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노무현 정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96년도생이라서요. 그 논의가 될 때 사실 몰라요. 그게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고 그리고 뭐 10년이 됐든 뭐 그때 무산됐든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저는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소수자 때문에 뭐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 현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건지, 법안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도 뭐 궁금해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96년도 같으면 태어났을 때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트를 다녔어. 나이트를 다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니까 본의 아닌 나이트 활동에 대한 얘기를. 예, 우리가 코요테를 키웠죠, 순정.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발의가 이렇게 시도가 됐었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인데 어떻게 이게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를 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유엔에서도 적극적인 권고를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남녀평등법까지 폐지한 상태였어요. 맞아요. 이것이 곧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근데 이 막상 국회의로 올라가니까 굉장한 반발이 사회에서 있었어요. 보수층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조항 중에 들어가 있는 한 4-5가지의 조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일어났었죠. 그게 뭐죠? 임신 여부, 그리고 출신 국가,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병력,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어서 첫 번째 제정에서 그렇게 좌절이 되고 이후에도 그 몇 가지 조항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면서 발의가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발의가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조항들은 사회가 변함과 동시에 다소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조금 반발이 완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몇 가지 조항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차별금지법이 또 좌절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몇 가지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점차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이거는 이제 됐고 지금은 성적 지향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남은 것이 사실은 성적 소수자에 관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근데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임신 여부로 차별을 받았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죠.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병원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뭐 미혼모이라 할지라도 학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잘리죠,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를 등교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임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층의 반발이 좀 있었었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사회에 진짜 차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차별 뭐 겪어봤어요 물었을 때는 그냥 뭐 당장 생각나는 게 사실 여성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학생 때 그러니까 뭐 학생 인권 관련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에 대한 차별도 되게 크고 나이가 10대면 무조건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차별인 것 같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좋은 대학을 갔느냐 좋은 대학을 못 갔느냐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되게 존재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하는 법안이 이렇게 사회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차별들을 없애나갈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잠시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생증 보여주면 버스 할인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그거? 그래서 청소년 할인이 되죠.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걸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증으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았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증도 발급해주고 청소년증. 그것도 이제 맞아요. 차별이죠, 청소년. 차별. 맞아요. 학생증 있으면 할인을 해주고 타락을 하면 할인 안 해주고. 아니 탈학교 학생들을 탈학한 학생으로 보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죠. 그렇죠. 학교를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이야, 역시.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법안이 약간 저는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하면서 들었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면서 아직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한 기회도 많은데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게 근로조건 지키지 않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사소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안 지키는 건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제 고충을 또 얘기했네요. 이 타락도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차별.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차별이 너무 이렇게 가깝게 있죠. 너무 가깝게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를 타는 것 자체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 강해요, 우리는. 뭐냐 하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자동차도 본네트 있잖아요. 범퍼. 이거 내수형과 수출형이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그것도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니 와, 미치겠네. 차별이라고. 그것도 차별이라고.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는 뭐 사고 나면 바로 죽어도 돼? 에? 강판 그렇게 얇은 거. 그것도 차별이라고. 미치겠네. 나는 차별 당하고 살아. 알겠어. 그런 차별 덩어리를 타고 다닌다고. 선생님 제가 지금 대구에서 선생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무 진작에 묻지 마세요. 겁난다. 지금 이제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서울이 벌써 이미 114개 단체로 이제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대구가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로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이 굉장히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추진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바로 연대체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출범을 했고 매주 동성로에 나가서 캠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서명받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설문 내용이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구, 경북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들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그 설문지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금지법에 이제 찬성하지 않는 후보, 찬성하는 후보, 아 이런 후보들을 내가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까지 같이 연동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받고 있고요. 우리 목표는 9월에 이제 그 국회에 이제 청원을 넣는 거죠. 서명을 받은 걸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겁니다. 9월입니까? 예, 그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똑바로 하면 9월이 될 겁니다. 아, 네. 그 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정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발의를 해줄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국회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저는 뭐 서울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차별금지법 연대에서 회의에서 했던 게 서울은 인정되는 가라. 지역은 지역의 여론을 힘을 막 모아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서울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게 또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제 입법 기간이 되면 또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실무적인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일반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 이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통과가 되면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내가 뭐 말을 아무 말도 못 하겠네, 뭐 입을 가만히 닫고 있어야 되겠네, 댓글도 못 쓰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레이드 행렬이라든지 그 행사장 안으로 난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막 혐오적인 어떤 그런 글귀들을 쓰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보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 정말 예시를 들고 나 뭐 싫어, 뭐 누구누구 싫어, 나 저 사람 뭐 짱깨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중국인 사람들 비하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맞겠죠. 잡혀가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지. 일단. 뭘 두드려 맞아요. 폭력을 근절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장난인가요? 잡혀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경찰서에 누가 신고하면 저 갑자기 빨간 줄 꼬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게 주요 프로파간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어떤 집단들이 있다고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늘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가 이제 예배 중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거나 성소수자는 죽어야 된다고 발언을 하거나 하게 되면 벌금형을 3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골조이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그것을 위한 법안은 아니거든요.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골자는 혐오 발언을 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벌금이나 형사적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로 겪었을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들은 팩트는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 중에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활동으로 이제 어떤 성경에 그게 또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밖으로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취업에서 이제 여기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거부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모임에 갔는데 여기는 임신한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여기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뭐 내 발언이나 내 행동으로 형벌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형법이 아니죠. 형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법안을 만들 때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행동이나 차별이 일어났을 때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그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일기를 쓰고 그렇게 슬픈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이 친구가 자기가 동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교육이 형성이 되고 있는 한은 그런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 캐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으니까 어느 한 곳에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점점 고립되어서 이제 자기 혼자만의 어떤 막 불을 파겠죠. 그런 데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뭐 상담을 하더라도 인식의 변화가 벌써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렇죠.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벌써 제 생각에는 촛불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는 벌써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수준에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합의할 준비도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아래에서부터 막 올라가서 이제 위로 법으로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생기면 또 아래로부터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누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같이 이거를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것도 뭐 하나의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이 깊은 게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자라서 많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많이 죽는다기보다는 내가 동성애자라고 느끼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시선, 그렇죠. 그 행동, 그리고 내가 시선으로 느껴지는 그 차별,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립감이 사실은 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도 그 본인이 동성애자라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동성애자가 살 수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소수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소수자들이 당연히 내가 소수자라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 극한으로 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저지른 타살이에요. 그 친구의 자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르지 말아야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왜 굳이 필요한지, 그게 제정되면 내 삶에 도대체 뭐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차별들이 제정되는 순간 일순간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식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저희가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근데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과연 그 이후의 운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타파하고 그리고 또 차별을 뛰어넘는 어떤 첫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차별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너무 그냥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될 이유가 너무 그냥 저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제가 뭐 촌에서 학교를 나왔든 뭐든지 간에 성적 지향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이 평등하게 살고 싶으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이 저는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법이 필요하고 이걸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흔히 말하는 당사자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사자성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약간 맨날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세상이 다 막 망할 것 같고 뒤집힐 것 같다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에이즈가 막 창궐하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동성애자들이 막 거리로 이렇게 막 뛰쳐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이성애자들도 동성애자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가 저쪽에서 뜨고 막 근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면 되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반대했던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배신감 느낄 거예요. 차별금지법 생기면. 배신감까지. 네, 정말 세상이 뒤집히고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성애자들도 동성애자가 되고 막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가 창궐하고 막 우리 세금 폭탄 맞은 그거를 소돔과 고모라가 막 와. 그럴 것 같은데 불태워 막.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알 거잖아요. 뭐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나라가 뒤집혀서 난리가 나는지 정말 에이즈가 창궐해서 우리가 그 막 죄악으로 살아야 되는지 해보면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정말 저는 너무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등 이런 나라에서 산다. 나 어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가면 자존심 상해요. 대만 갔는데 와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으로 딱 제정이 딱 되는 멋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대만이 먼저 했잖아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너네 나라는 차별금지법 없니? 그래 없어. 찌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 제도도 하나 마련되지 못하는 이걸로 가지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는 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슬프죠. 다 같이 웁시다. 저 단호님은 오늘 갑자기 끌려오다시피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함께 토크 나눠보신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갑작스럽고 무슨 또 인터뷰예요. 저 차별금지법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할 말 없어요 하고 왔는데 막상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고 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영상과 저희의 대화가 굉장히 유익하게 들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리님은? 저도 사실 갑자기 어제 얘기를 듣고 끌려와서 그 전에 많은 것들을 공부하느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진교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차별금지법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차별금지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타고 있는 차도 내가 차별당하고 있고 예,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임금이 적을 수 있구나. 그리고 밤길을 마음껏 다닐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성적 지향 때문에 내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실감을 했고요. 차별금지법은 정말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잘 지내라.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정말 우리가 너무 공기 같아서 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등하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고 그런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차별 없는 우리는 멋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업 이어 말하기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